자이언츠 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과연 현실일까요? 20년, 그렇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의 열정적인 함성이 이제는 한숨소리로 바뀌어버린 이 순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즌 초 우리가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을 꿈꾸고 있었던 그때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오늘 제가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숫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잠실에서 벌어진 그 참담한 밤에 대한 진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가을 야구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고 있는지에 대한 냉혹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10승을 거둔 한 선수를 떠나보낸 그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험한 절벽 끝에서 과연 추락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끔찍한 연패의 늪에서 과연 우리 자이언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년 만에 악몽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끔찍한 숫자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5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수원 현대 유니콘스를 상대로, 그리고 마산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그 악몽 같은 연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년 2개월 73일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19일 잠실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LG 트윈스에게 2-5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9연패, 네 맞습니다. 우리 자이언츠가 9경기 연속으로 패배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격감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1, 2선발을 만나면 선취점 없는 경기가 이어져 작전도 꺼낼 수 없다. 끌려가다 보니 돌파구가 나오기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팀이 완전히 무력해졌다는 뜻입니다. 지난 5일 KIA 타이거즈전 이후 리에노 시에니오 단 한 번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패하지 않은 경기라고는 1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8-8 무승부뿐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선취점, 그 중요한 첫 점을 우리는 무려 12경기 연속으로 상대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12경기 연속입니다. 야구에서 선취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날 LG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회 말 2사 1루 상황에서 오지환에게 우중간 2루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5회 말 1사 2, 3루에서 문성주의 적시태 0번 3으로 끌려갔습니다. 연패가 길어진 상황에서 3점 차는 정말 멀게만 보였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6회 초 1사 만루,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LG의 선발 앤더스 토러스트에게 완전히 막혔습니다. 6이닝 5피안타 3볼넷 6탈 3진 무실점. 토러스트는 우리를 농락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LG보다 안타를 1개 더 많이 쳤다는 사실입니다. 10개 대 9개.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잔루가 12명의 주자가 출루했지만 대부분 헛걸음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롯데는 58승 50패 3무로 승률 0.558, 여전히 3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4위 SSG 랜더스와는 헬경기 차, 그리고 6위 KT 위즈와는 고작 1.5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정말 8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걱정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참담했던 잠실의 밤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그 밤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표정에서도 깊은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타격감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1, 2선발을 만나면
선취점 없는 경기가 이어져 작전도 꺼낼 수 없다. 이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날도 또다시 LG에게 선취점을 내주었습니다. 4회 말 2사 1루 오지환의 우중간 2루타가 터지는 순간 사직구장에서 응원하던 팬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5회 말에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1사 2, 3루에서 문성주의 적시타 영과원 3으로 벌어진 점수차는 긴 연패로 침체된 팀 분위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분통 터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회 초 1사 만루, 이보다 더 완벽한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LG의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 이 선수는 정말 우리의 천적이었습니다. 6이닝 5피안타 3볼넷 6탈 3진 그리고 무실점, 완벽한 투구로 우리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8회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7안타 3볼넷 상대 실책까지 총 11명의 주자가 출루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롯데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는 사이 LG는 8회 말 김현수의 5월 트럼포로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때의 절망감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9회 초 마지막 희망이 보였습니다. 1사5 한태양 고승민이 연속 안타로 출루, 2사 2, 3루에서 빅터 레이에스의 적시타로 2점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점은 없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안타수에서 우리가 10개로 LG의 9개보다 1개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잔루가 12개,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이것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오로 패한 이 경기로 우리의 연파에는 과후가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이후 정확히 20년 2개월 5일 만의 일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7샘 81일 만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고승민이 4타수 3안타, 유강남이 4타수 4만타로 타격감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호조가 팀 전체의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행히 4위 SSG 랜더스가 KT 위즈에게 끝내기 패배를 당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만약 SSG가 승리했다면 우리는 승차 없는 4위로 밀릴 수도 있었습니다. 1위 LG는 2위 한화 이글스가 두산 베어스에게 5-6으로 패하면서 승차를 3경기로 늘렸습니다. 한화는 3연패, 두산은 5연승, 그리고 한화와 우리 롯데의 승차는 8경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충격적인 분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기록한 이 충격적인 9연패,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8년 만에 가을 야구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즌 초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상위권에 안착했던 우리 팀이 지금은 포스트 시즌 진출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7일 부산 KIA 타이거즈전부터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패하지 않은 경기는 1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8-8 무승부뿐입니다. 야구에서 무승부는 승률과 연승, 연파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경기 연속 패배인 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타의 엇박자입니다. 투수들이 잘 버티고 있을 때는 타자들이 침묵했고, 모처럼 타자들이 힘을 낼 때는 막판 투수들이 흔들려 승리를 놓쳤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9경기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일 LG전은 우리의 총체적 난국을 고스란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침체한 타선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 10개, 사사구 3개, 상대 실책 1개, 총 S4차례나 출루했지만 의미 있는 득점은 9회 초 2사 2, 3루에서 빅터 레이에스의 우타점 적시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후였고 이 한 방의 영향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LG보다 생산 능력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타선의 응집력이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이 2회 초 2사 만루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황성빈이 헛스윙 삼진으로 침묵했습니다. 4회 초 1사 1루에서는 박찬영의 타구가 상대 중견수 박혜민의 호수비에 막히는 불운까지 겹쳤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선취점 문제입니다. 5일 KIA전부터 12경기 연속으로 선취점을 뽑지 못했습니다. 매번 끌려가는 경기
김태형 감독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대 1.3 선발을 계속 만나기도 했지만 우리 타자들이 너무 치지 못했다. 타격감이 워낙 안 좋다며 선취점을 따내면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지만 뒤지고 있으면 그런 게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1, 2시나 5회 득점이 단 1점에 그쳤습니다. 당연히 좋은 흐름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후반에는 살아났던 타선도 이날은 뒷심이 떨어졌습니다. 6회 초 1-3 만루에서 득점에 성공했다면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루에 강했던 타자들도 연파의 부담감 때문인지 헛심만 썼습니다. 만루 타율 영원용 500의 전민재는 삼진, 만루 타율 1초안의 대타 노진혁은 1루수 땅볼에 그쳤습니다. 마운드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발 투수는 상대 선발과 대등하게 맞서지 못했고 불펜도 8회 말 김현수에게 결정적인 2점 홈런을 허용해 추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28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면 말년 만에 밟을 줄 알았던 포스트 시즌 무대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연패를 당하고도 여전히 3위에 있지만 바람 앞에 등볼 신세입니다. 6위 KT 위즈와 승차가 불과 1.5경기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단 최다 연파의 기록은 2002년 16연패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주에 걸린 것일까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롯데 자이언츠가 최근 감행한 승부수 외국인 투수 교체 결정이 완전히 뒤바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을 향한 강력한 의지로 좌완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슨과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참사였습니다. 6일 사직구장 KIA전 데이비슨의 한국 무대 고별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6이닝 4피안타 3볼넷 4탈 3진 1실점 완벽한 호투로 롯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10승째를 거두는 순간 하지만 이미 롯데는 그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데이비슨이 롯데에서 남긴 성적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1순위 경기 등판에 123, 1심 이닝을 던져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65 충분히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알렉 감보아처럼 강력한 9위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에이스급 투수를 원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슨이 10승을 했고 평균 자책점도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한 투수가 필요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은 물론 내층임의 선두권 도약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던 시절의 발언입니다. 하지만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슨의 고별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롯데가 단 1승도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주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최근 롯데는 힘을 완전히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비슨을 대신해 데려온 빈스 벨라스케즈, 그는 아직까지 기대했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일 대전 한화전 KBO 리그 데뷔전에서 3이닝 6피안타 쥐볼넷 5실점이라는 참담한 성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롯데의 연패는 자연스럽게 길어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벨라스케즈의 어깨로 향했습니다. 19일 잠실 LG전에서도 벨라스케즈는 선발 투수로 등판했지만 5이닝 7피안타 2사 4구 3탈 3진 3실점을 남기고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최고 구속 121km의 빠른 공을 던졌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롯데는 이 경기를 2-5로 패하면서 9연패 수렁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올해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롯데가 이제는 포스트 시즌 진출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3위를 달리고 있지만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4위 SSG의 1경기, 5위 KIA의 1.5경기, 6위 KT의 1.5경기, 7위 NC의 2.5경기 차로 겨우 앞서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하위권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과연 데이비슨을 보내고 벨라스케즈를 데려온 이 결정이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요? 10승을 거둔 투수를 평균 자책점 3.655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투수를 과연 지금 시점에서 보냈어야 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데이비슨의 마지막 승리 이후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 저주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더욱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꼭 바꿔야 했을까요? 10승 투수를 내보낸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 10연패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05년 6월 5일 수원 현대전부터 14일 마산 두산전까지, 그로부터 정확히 1일 20년 2개월 5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LG에게 희요로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는 9연패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21경기에서도 패한다면 2002년 7월 8일 수원 현대전부터 8월 3일 잠실 LG전까지의 15연패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현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새로 영입한 빈스 벨라스케즈, 33세 이 투수에게 거는 기대는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첫 두 경기에서 8이닝 동안 8점을 내주며 평균 자책점 9.0에 2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우리가 놓친 기회는 얼마나 아까운 것이었을까요? 시즌 10승 5패의 평균 자책점 3.65를 기록했던 터커 데이비슨, 이닝 이태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승부수가 완전한 악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LG의 새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토러스트의 활약상입니다. 26세의 이 젊은 투수는 이날도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무대 데뷔 무대였던 12일 KT전부터 무려 13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가 데뷔 후 13이닝 동안 점수를 내주지 않은 것은 2023년 패디 이후 토러스트가 처음입니다. 패디는 세 번째 등판이던 그해 4월 13일 창원 KT전 5회 1아웃까지 17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기록을 남겼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에 따르면 LG가 이날 승리로 정규 시즌 우승 확률 90%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로스포츠 시즌 예상에 흔히 쓰이는 브래들리 테리 모형으로 남은 시즌을 10만 번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2위 한화가 이날 대전 안방 경기에서 두산에 5-6으로 패하면서 LG는 3경기차 선두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4위 SSG가 이날 수원 방문 경기에서 KT에 4-5로 패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헬경기차로 3위 자리를 지켰다는 점입니다. SSG는 8회 초 2-4-1 2루에서 터진 오태곤의 홈런으로 4-4 동점을 만들었지만 9회 말 1-4 2루에서 허경민에게 끝내기 2루타를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냉혹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롯데가 3위로 시즌을 마칠 확률은 16.9%에 불과합니다. 반면 5위까지 떨어질 확률은 19.6%로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롯데가 4위로 떨어져도 준 플레이오프 대신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가을 야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날까지 KT와 함께 공동 5위였던 KIA도 이날 광주 안방 경기에서 최하위 키움을 12-9로 물리쳤습니다. 두 팀 사이에는 여전히 승차는 없지만 KIA가 승률 0.557로 KT의 0.554보다 0.150 높아 5위가 되었습니다. 전날까지 역시 공동 5위였던 NC는 안방 창원에서 삼성의 2-6으로 패해 7위로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5위 KIA의 2.5경기 뒤진 8위 삼성도 3연승을 기록하며 가을 야구 진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험난한 길만 남았습니다. 21경기에서는 나균안이 선발 마운드에 오르지만 LG는 우리의 천적 손주영을 보냅니다. 손주영은 롯데를 상대로 통산 4승 0패 평균 자책점 1.06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롯데를 상대로 2승 0패 평균 자책점 0.41로 완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0승 투수를 보낸 그 결정이 정말 옳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부산 사직구장의 열정적인 함성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8년 만에 가을 야구, 그 꿈이 정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20년 만에 9연패 그리고 10연패를 향해 달려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우리 자이언츠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이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지 그 운명의 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자이언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LG보다 생산 능력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타선의 응집력이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2회 초 2사 만루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황성빈이 헛스윙 삼진으로 침묵했습니다. 4회 초 1사 1루에서는 박찬영의 타구가 상대 중견수 박혜민의 호수비에 막히는 불운까지 겹쳤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선취점 문제입니다. 5일 KIA전부터 12경기 연속으로 선취점을 뽑지 못했습니다. 매번 끌려가는 경기, 김태형 감독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대 1-3 선발을 계속 만나기도 했지만 우리 타자들이 너무 치지 못했다. 타격감이 워낙 안 좋다. 며 선취점을 따내면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지만 뒤지고 있으면 그런 게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1로 5의 득점이 단 1점에 그쳤습니다. 당연히 좋은 흐름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후반에는 살아났던 타선도 이날은 뒷심이 떨어졌습니다. 6회 초 1사 만루에서 득점에 성공했다면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루에 강했던 타자들도 연파의 부담감 때문인지 헛심만 썼습니다. 만루 타율 영롱 웨이오백의 전민재는 삼진, 만루 타율 초원의 대타 노진혁은 1루수 땅볼에 그쳤습니다. 마운드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발 투수는 상대 선발과 대등하게 맞서지 못했고 불펜도 8회 말 김현수에게 결정적인 2점 홈런을 허용해 추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뾰족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롯데 선수들은 길어지는 연파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기력도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선수들의 심리적 위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신봉울레벌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면 8년 만에 밟을 줄 알았던 포스트 시즌 무대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연패를 당하고도 여전히 3위에 있지만 바람 앞에 등볼 신세입니다. 6위 KT 위즈와 승차가 불과 1.5경기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단 최다 연파의 기록은 2002년 16연패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년 만에 가을 야구라는 꿈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그 참담했던 잠실의 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그 밤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표정에서도 깊은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타격감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1, 2선발을 만나면 선취점 없는 경기가 이어져 작전도 꺼낼 수 없다. 이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날도 또다시 LG에게 선취점을 내주었습니다. 4회 말 2사 1루 오지환의 우중간 2루타가 터지는 순간 사직구장에서 응원하던 팬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5회 말에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1사 2, 3루에서 문성주의 적시타라 0-3으로 벌어진 점수차는 긴 연패로 침체된 팀 분위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분통 터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회 초 1사 만루 이보다 더 완벽한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LG의 선발 앤더스 토러스트 이 선수는 정말 우리의 천적이었습니다. 6이닝 5피안타 세임볼렌 6탈 3진 그리고 무실점 완벽한 투구로 우리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8회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7안타 세임볼렛 상대 실책까지 총 11명의 주자가 출루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롯데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는 사이 LG는 8회 말 김현수의 5월 투런포로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때의 절망감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터커 데이비슨을 떠나보낸 후 우리가 데려온 빈스 벨라스케즈는 또다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벨라스케즈는 이날 5이닝을 던지며 7피안타 2사사구 샘탈 삼진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구속 161km에 달하는 빠른 공을 던졌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한국 무대 첫 2경기에서
8이닝 동안 8점을 내주며 평균 자책점 9도원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9회 초 마지막 희망이 보였습니다. 1사 후 한태양, 고승민이 연속 안타로 출루, 2사 우 3루에서 빅터 레이에스의 적시타로 2점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점은 없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안타수에서 우리가 10개로 LG의 9개보다 1개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잔루가 12개,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이것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GAO2